일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코너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보수 좌우읽기 코너인데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우리나라의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든 언론을 챙겨보니까 네. 아니 조선일보조차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을 맹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일단 경향신문은 국민의 윤석열 지지율 40%가 넘는다,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인데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 평가가 40%가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이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인데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40%, 객관성 잃은 명태균식 조사 없어야. 이 사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이제 각종 그런 기법들을 발휘했죠. 네네. 이제 이런 아시아투데이 조사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내용이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보수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유통을 하고 있다. 노골적일 만큼 편향된 설문이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불법 논란에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이런 질문이 불법 있었어요. 논란이라고 아예 써놨네요. 불법이라고. 네네. 야, 정말 이거는 너무 편향된데요? 그리고 강제 연행이란 말도 쓰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공수처 윤석열 체포 시도가 불법이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좀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의도를 담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향신문이 의도가 의심스러워서 중간에 전화를 끊는 응답자들이 발생하고 끝까지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한다. 이건 사실 고 기자님이 계속 얘기하시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보수권 그 대선 주자 1위가 김문수 그렇죠. 장관이 차지했거든요. 네네. 아주 극우적으로 표본이 채집됐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만 그렇죠. 봐도. 근데 뭐 이제 그 경향신문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들이 왜곡된 여론조사로 인해서 오염된 정황이 있었다.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보수 언론들은 자성하길 바란다.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자체가 의도가 되어 있었고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명태균식 여론조사도 저희가 녹취록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구 좀 공과가지고 한 10% 만들고, 네. 누구하고 표 차이 얼마 만들고 얘기했더니 실제로 결과를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론조사가 의도를 가지면 충분히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명태균식 이 게이트인데, 그런데 이제 아시아투데이의 이 퍼센티지 자체는 굉장히 조작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고발도 있었고 오마이뉴스의 기사도 있었는데, 경향신문도 똑같이 좀 꼬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투데이가 조선일보나 뭐 문화일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언론처럼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엄 자체가 좀 합당했다. 정당했다. 예. 그리고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드러난 그 선거 조작에 대해서도 기사를 싣고 네네. 굉장히 극우적 음모론 쪽으로 여론을 밀고 가려는 시도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자체가 언론인들 블라인드 있잖아요. 예. 블라인드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자조하고 언론인들이 오히려 쓰다듬어줘. 그래, 그런 회사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 되게 언론인들 블라인드 내에서도 되게 이게 문제가 있는 네네네. 보도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언론사가 이렇게 좀 큰 사고로 쳤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큰 문제긴 한 게,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정치에서 사실 되게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도 공직선거법 108조였어요. 맞아요. 공직선거법에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누구 유리하게 해주고 그 사람한테 돈 받는 거, 그 언론사가 돈 벌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법이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정서상 금지를 하고 있어서인데, 네. 지금 이 여론조사, 사실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계엄하기 전에도 20%대로 내려왔었잖아요. 왔다 갔다 했었죠. 네, 20%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다른 여론조사는 20%가 나오거나 더 떨어져서 나오는데, 네. 여기만 40%로 뛰었다? 이건 사실
의심을 해볼 만하잖아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예. 일단 김연아님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예. 아주 화끈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빨갱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AP밤님 아시아투데이, 스카이데일리, 파이낸셜 타임즈 애국 언론 트리오 배워갑니다. 애국 언론 중요하죠. 애국 보수들의 언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론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뭐였죠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랑 그 스카이데일리 이 두 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실패하고 나서 2차 담화한 직후에 뉴스가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부정선거, 대통령의 성동격서였다. 맞아요. 선관위가 잘못했다. 대통령의 성동격서다. 이것은 곧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 같은 보도자료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워딩 자체가 일단 김용현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동격서. 근데 그 기사를 제일 먼저 실었던 게 제가 이 기사 그 뉴스 제목을 기억해서 그래요. 타이틀을 기억해요. 그 성동격서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 아시아투데이는 솔직히 그 기사를 제가 보지는 못했고 앞에 그 뒤에 두 언론사는 제가 그 성동격서 기사로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애국 보수 언론 3트리오가 검증되지 않은 선관위 이제 불법 선거 의혹 이런 얘기를 좀 했었다라는 얘기 전달해 드리면서 지타김님 이딴 방송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와중에 사랑님은 정신 차려라 내란 동조자들아 이렇게 댓글창에서 배틀이 벌어졌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양쪽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더블탭 눌러주시면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탭 항상 눌러주시고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좌우 읽기 코너라서요.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든 의견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뉴스의 중심 센터필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나라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한겨레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의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타이틀은 최대행 말로는 국정안정, 행동은 최대 리스크 방치하고 있다. 그럼 이 최대 리스크가 뭐냐? 윤석열 리스크인데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나라를 송두리째 흔든 내란을 일으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낮은 거냐면 북한보다 낮을 수도 있대요. 그렇죠. 그 정도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7%만 해도 낮다 어쩐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소비 심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좀 강하게 밀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와라. 그 지휘를 해라.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지금 TYQWER님 내란 판결도 안 났는데 내란 우두머리 난다. 간첩편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고 간첩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란 같은 경우는 판결은 안 났지만 우리가 CCTV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고윤정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이미 앞뒤 정황 다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언론에서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CCTV가 너무 명확해요. 진짜 옹호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내란이란 말은 저희 민주당에서 많이도 쓰고 있기도 하고 사실 언론도 내란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써. 내란 속의 혐의라고 다 쓰고 있죠. 조선일보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오버해서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사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워딩들 위주로 좀 방송을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양님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도전적인 질문 아주 좋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같이 문제인 건 문제 아닌 건 아니고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TV님은 말은 좀 맞아요. 예산을 다 삭감해놓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그렇다고 예산을 다 삭감해 총을 쏴야지 탕탕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썬TV님은 반란주계 이재명이라고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한국일보 비교적 중도적인 한국일보는 한국일보부터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보를 떠나서 중도부터는 민주당 조금 이상한데? 이거 약간 이재명 대선용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약간 중도 보수라는 얘기를 좀 하고 네. 있었죠. 그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행 압박, 원내 일당이 불확실성 키워서야. 네. 그래서 지금 국정의 불확실성을 민주당이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예, 경찰을 고발한 거죠. 예, 예.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내용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마다 탄핵이나 고발 카드를 앞세워 겁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다. 이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이 불법 계엄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민주당은 총 7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민주당은 신속한 전국 수습을 앞세워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호처가 뭐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체포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당연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네. 고발하고 탄핵한다고 자꾸 겁박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온다. 네. 결국 최상목 탄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운드가 안 들린다는 댓글이 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나갔대요. 네. 흑석 예. 선생 마이크가 나갔다. 우리 김의겸님 마이크 체크 부탁드리면서 제 마이크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 틈타 좋아요 더블템 눌러주시고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한국일보에서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 지금 이렇게 최상목 괴롭히고 이런 거 다 이재명 대통령 되려고 지금 탄핵 심판 빨리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행동들이 처음에는 이제 계엄을 막을 때는 되게 정의롭고 있어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은 이재명을 위한 굉장히 약간 정치적인 액션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지금 마이크가 나가고 있는 걸로 네네.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특검, 뭐 내란 특검, 네. 특검을 할 거면 그 국민의힘 8명 설득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명, 9명, 10명 설득시켜갖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민주당이 이건 하지 않으면서 계속 탄핵한다, 고발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네. 국민들께서도 아니 그래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지금 잘못하고 있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 잘못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네. 민주당 너네 뭐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전략이 그냥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만 계속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네. 비판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양님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이지 편파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 앞뒤 좌우 다 보고 센터에서 가는 센터필드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챙겨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보랑 중도 의견을 봤는데요. 보수 언론 안 볼 수 없겠죠. 예, 예. 일단 중앙일보 역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중앙일보의 의견 한번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예, 중앙일보도 타이틀을 민주당 비판으로 네. 준비를 했는데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 민주당의 고질병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대행을 고발하고 탄핵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고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를 방관했다는 이유다. 경호처를 봐줬다는 이유다라고 하는데 이 민주당의 협박이 지나치다. 지나치다 예, 민주당이. 예. 경제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행까지 무력화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수권 정당을 공언해온 제1당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는 뒷전인 채 권력 다툼에 매몰된 모습이다. 네.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하는데 여당 의원을 일부라도 설득하지 않고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돌이표처럼 표결을 강행했다. 이거 저희가 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표결할 생각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근데 이건 국힘도 문제가 있는데 국힘도 뭐 제3자 표결하면 뭐 통과시켜 주겠다. 지금 예, 민주당이 바꿔서 발의했다고 해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제3자 표결로. 근데 앞서서 뭐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국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예, 예. 제3자 특검이면 받아줄게. 민주당이 바꿔도 지켜주지 않고 민주당은 안 바꾸려고 그러고. 네. 약간 이 평행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둘 다 듣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네. 이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 국민이 수긍한다.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저수를 동원해서 2년 넘게 끌어놓고는 네. 윤 대통령 수사라는 닥달하고 있다. 내로남불 소리가 나올 만하다. 이 얘기는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얘기죠. 민주당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빨리 탄핵 재판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재판 2년 끌었잖아요. 그러고 이미. 이제 뭐, 네. 그 공지송달 안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네. 요런 내용이 사실 한국일보랑 비판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대행 고발 이미 했고, 네.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전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국무총리였는데, 네. 이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재부 장관으로 그렇죠.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로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 대한민국의 또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기재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예산을 다루는 그 장관 부처의 수장이 장관인데 네. 이 최상목 장관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인 동시에 네. 경제부총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경제가 위험하고 윤석열 이 상황이 위험하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 최상목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탄핵까지 해버리면 네. 결국 경제를 포기하는 건 민주당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교육부 총리가 이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인데 네. 이 사람은 교육 담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총리급인데 이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재부라고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인 동시에 힘이 제일 세죠, 사실. 예, 사실 힘이 제일 세고 경제부총리예요. 네. 국가의 세금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어떤 마인드맵을 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한 대행이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리스크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발하고 탄핵한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보니까 원래 전문가가 아닌데.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인데 근데 그 국가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해놓고 경제부총리 탄핵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비판이 좀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쉽게 탄핵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약간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고발을 하니까 또 흔드는 거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시민의힘님이 은근히 윤석열 지지하네라고 하는 와중에 황종진님은 여기 빨갱이 집합소구나 라고 하는데 김필중님은 어디 양비론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채널 뭔가요? 그러니까 누구는 윤석열 감싼다,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는 어디 양비론질이야 하니까 우리 채널 아주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양비론질이야가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모두 까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이슈부터 이런 거 다 점증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검증의 시간이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생님 크크크크크 CIA님 신고합니다. CIA님 어제도 오시고 자주 오셔서 신고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주 보니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장쌤 그냥 하세요. 잘하시네라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일단 조선일보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진짜 화가 났나 봐요. 국민의힘을 엄청 맹비난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성에 안 차는 것 같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수 대장이었잖아요. 네. 보수 언론 대장이었는데 요즘은 좌파 방송이라고 이제 좌파 언론이라는 얘기를 듣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타이틀은 관자 몰려가 윤 지키기 시위대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40명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관자로 갔는데 그걸 비판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가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그렇죠.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시위대의 일원이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적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은 책임을 지겠다,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공개 편지까지 보냈다. 체포 막아달라고 편지 보낸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 살짝 생각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지가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의 시선을 인식해야 한다. 소수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당으로 회귀하는 건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아니 우파 좀 그만 보고 중도 좀 보세요라고 국민의힘한테 읍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조선일보가 원래 약간 그렇잖아요. 네. 보수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든지 좀 잘 만들어내고 그렇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저희가 사실 내부 정치하신 분들이나 기자들이 딱 본 게 그렇죠.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끝났다라고 본 거잖아요. 돈절이죠. 예. 그런데 조선일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수 정치가 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네. 이렇게 사라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윤 대통령 비판을 해놓고 자기들이 사과를 해놓고 네. 윤 대통령 지키러 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보수 망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은 뭐 민주당도 비판하고 그러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야 이래서는 대한민국 보수 망한다. 그 말은 우리가 대변했었던 보수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됐다. 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게 자명하다. 야 너네 정신 차려라라고 사실 계속 사설에서 저희가 그 소개해드린 사설마다 다 맞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보수 정치가 괴멸할 거라는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사설 계속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리치킴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가 봐요. 체포영장을 그냥 막으러 간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갔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예, 예. 콜라맛 사이다님 내란을 뺀 걸로 가장 발악하는 게 윤석열 측인 거 보면 잘한 듯하다라고 이 내란죄를 빼서 이제 그 탄핵을 빨리 앞당기는 걸 좀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불가리님은 윤석열 빨리 조사받고 헌법재판소 빨리 결정하고 이재명 재판도 빨리 받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윤석열, 이재명 모두 다 재판 빨리 받고 결과에 승복해라 라는 굉장히 불가리님 멋진 주장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쯤에서 이제 진보보수 좌우읽기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더블탭 2번 누르면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고 재밌는 효과가 나옵니다. 마구 하트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라이브 같이 함께 알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